네, 믿음마페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 요 며칠 사이에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 일들이, 요 방사포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일들, 요 뉴스에 관한 내용들, 요것들이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의 이 안보에 대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북한의 122mm 방사포 요거를 50여 문, 한 연대급에서 여단급 정도에 되는 규모입니다. 그 122mm 방사포 연대급에서 여단급 정도에 되는 규모의 발사 훈련을 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나온 뉴스에서는 김정은이, 어제 나온 뉴스네요.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에 지도에 나섰다.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에 대한 지도에 나섰다. 김정은이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에 대한 지도에 나섰다고 했을 때 이것이 122mm,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122mm 방사포 훈련을 참관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역은 비슷해요. 122mm 방사포를 시험한 곳은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지역이고요. 저 북한, 중국하고 가까운 북중 접경 지역, 그 부근입니다. 선천이라는 지역이.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온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 무기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 지도에 나섰다. 그 지역은 신의주라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평안북도예요. 둘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신의주가 좀 더 위쪽에 있고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고 한 몇십 킬로 밑에 선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도하러 간 그 목적이, 그러면은 그 신형 첨단 전술무기가 무엇이냐,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아마도 장사정포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일단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에 대한 지도에 나선 뉴스가 이거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다. 도발로까지는 볼 순 없다. 이거를 전술무기 시험이니까 전략무기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혹은 IRBM, 이런 전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 시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 이제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첨단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국내 북한 자기네의 인민들에 대한 어떤 과시용, 우리가 설렁설렁한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첨단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있는 강한 군대다. 우리 인민군이, 북한의 인민군이.
그런 의미를 자기네 인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첨단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어떤 대화 모드 그 공세에 딱 잡혀가지고 핵탄두하고 미사일 시험은 막혔어요. 김정은이. 대신에 지금 김정은이 어디에 골몰하고 있냐면은 재래무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래 군사력.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쪽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탄두하고 미사일에 대한 개발이 시험이 막힌 대신 재래무기, 재래군사력 쪽으로 김정은이 관심을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김정은의 이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군사대학 중에서도 김정은의 전공이 뭐였냐면은 김정은이 가장 잘하는 분야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김정은의 졸업 논문이 포병에 대한 거였고 그 중에서도 GPS를 이용한 포병의 어떤 공격 전술의 혁신 뭐 이런 거였어요. 김정은의 졸업 논문이 김일성 종합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GPS를 이용한 포병 전술, 전략 이런 거였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그 공격을 하자. 정확한 그 주요 전략 요충지에 남한에 우리 한국에 포병을 이용해서 예전처럼 그냥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그런 공격 전술이 아니라 좀 더 핀포인트식으로 정확하게 꽂아놓는 그 전략 요충지에 GPS라는 그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쪽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김정은의 졸업 논문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김정은이 그 졸업 논문에서 썼던 말도 첨단이라는 말이었어요. GPS를 활용한 첨단 포병 운용 전략 뭐 이런 식의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첨단이라는 말이 어디인가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에 들어갔는지 그 논문 내용 중에 들어갔는지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첨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GPS를 이용한 포병 운용 전술, 포병 공격 전술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첨단이라는 의미는 GPS를 이용한 포병 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국방부가 알고도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그 첨단이라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아니다. 그냥 자기네 북한 인민들에게 자기네 북한 인민군이 얼마나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한 북한 인민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대내 선전용에 불과한 용어다.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이 첨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도 그렇게 언론에 얘기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알고도 그렇게 얘기한 거면은 뭐 봐줄 수는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 첨단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국민들한테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거 정확히 얘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모르고 첨단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 거면은 정말 더 큰 문제고, 이 국방부가. 자, 김정은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핵탄두 하고 미사일 시험은 좀 보류하는 쪽으로, 그리고 대신에 북한의 재래 군사력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의 자기의 특기,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분야, 포병 분야, 그쪽을 지금 아주 자기가 모든 관심을 그쪽에 두고 이 북한의 포병 전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만간에 이 며칠 전에 발표한 122mm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가 240mm, 300mm, 뭐 200mm, 그리고 122mm 이렇게 있어요. 방사포가. 그리고 자주포는 170mm가 있고. 일단 김정은이 아마도 방사포를 먼저 위주로 해서 240mm, 200mm, 122mm,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122mm는 기존의 20km에서 40km로 2배 연장됐고, 사거리가 240mm가 한 100km 정도 될 거예요, 사거리가. 이 북한의 방사포를 전부 GPS를 이용한 유도무기로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 방사포를 전부 GPS를 이용한 유도무기 체계로 개선하고 있다, 김정은이. 자, 방사포는 뭐냐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적게는 뭐 한 8개, 많게는 40개까지 로켓탄을 꽂아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발사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슝슝슝슝슝 이렇게 북한이 방사포를 쏘아 올리는 그 모습을, 그리고 훈련하는 장면을 TV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방사포예요. 슝슝슝슝 날아가는 거. 이거는 이 수십 개 방사포 한 문당 수십 개의 로켓이 한꺼번에 발사되기 때문에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딱 시작됐다고 인지하는 순간에 수십 개에서 한 문당 수십 개인데 그게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백 개가 부대 하나에 그냥 날라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면은 그 한 방으로 1회 그 한 방으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부대가. 이렇게 무서워요, 방사포가. 대신에 방사포는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한국의 명품 무기 중에 K9 자주포라고 있죠. 그거는 자주포예요, 방사포가 아니라. 한국의 K9 자주포는 정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대량으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은 아니죠. 대량으로 막 수십 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미사일은 아니고 하나씩 펑 이렇게 쏘아야 되는 포병 무기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북한의 170mm 자주포인데, 그 170mm 자주포는 정확도는 방사포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방사포처럼 한 문당 수십 개를 한꺼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는 아니고요, 자주포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이 방사포에 대한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GPS를 활용한
첨단 무기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몇 주일 전부터 한국 국군이 북한군하고 지금 한강 하구를 같이 공동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하구 쪽에 있는 김포평야, 거기가 한국군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고, 거기가 정말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한국군의 방어력 중에, 한국군이 방어하는 곳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이 한강 하구, 그 김포평야에 있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자기네 방사포를 전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확성을 아주 예전에 그 정확성이 한 방사포를 쏘면은 한 1km 이내, 한 1km 정도로 그 탄착 지점이 이렇게 흩어진다고 봤을 때, 1km 정도로 이렇게 흩어진다고 봤을 때, 만약에 GPS를 이용해서 그 탄착 지점을 1km에서 직경 100m 정도로 그 탄착 지점을 정확성을 10배 이상 정확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m 안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북한의 최초 공격을 막는 우리나라의 국군의 부대가 GOP 사단들인데, 우리 GOP 사단이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예비 사단이 올라와서 같이 보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북한군이 내려올 때. 이 예비 사단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핀포인트 공격으로 방사포로 다 공격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포평야를 언급했는데, 만약에 북한군이 김포평야 쪽으로 도강이 아니지, 그냥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김포평야 쪽으로, 그러면은 서울이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 서울이 완전히 포위가 돼버려요. 자, 김포평야로 북한이 상륙 작전을 감행하려면은 그 이제 상륙정들이 이렇게 한강 하구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북한의 상륙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셨겠지만 그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은 병력을 태우는 수송 함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갑차나 전차를 수송할 수 있는 상륙정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뒤에 문이 상륙을 딱 하게 되면은 해변에 아니면은 한강하구 강변에 딱 이제 접안했을 때 뒤에 문이 열리면서 요 안에서 탱크나 전차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륙정.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공기부양정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북한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강 하구에 그 수심 깊이가 얼마나 되든지 공기부양정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얘기했던 장갑차나 탱크를 수송하는 그 상륙정은 수심 깊이에 큰 영향을 받아요. 한강 하구가 너무 수심이 얕아버리면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국군하고 북한 인민군이 같이 그 한강 하구를 공동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심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강 하구의 수심에 대한 그 한강 하구의 지도를, 수심 깊이 지도를 북한이 이제 작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로, 깊이가 딱 적합한 그 수로에 따라서 북한 상륙정이 장갑차하고 탱크를 싣고 오는 상륙정이 그 이제 수심 깊이에 적당한 그 지도를 따라서 한강 하구 그 수심 깊이에 따른 그 조사한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지도를 따라서 김포평야에 상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장갑차하고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부양정으로 싣고 온 그 북한 병력들도 물론 당연히 상륙시킬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걔네들이 북한이 상륙정으로 한강 하구로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 한국군이 그걸 막으려 달려올 거 아닙니까? 한국의 뭐 기갑부대라든가 보병부대가 혹은 해병대 부대가 그 상륙하러 오는 북한 상륙부대를 막기 위해서 김포평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그 방사포가 정확히 아마 때려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GPS 유도 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한 그 방사포가 지금 김정은이 남침 준비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국방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나라. 그런데 그런데 이 국민들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해서 서울 포위 작전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국민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김정은에게, 끝까지 북한 이 악마의 정권에 우리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 정신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은 김정은의 이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전략은 서울만 딱 먹고 그 다음에 핵무기로 위협을 하면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거죠. 한국군하고 혹은 한미연합군에게, 야, 너네 조금만 움직이면은 내가 이 핵무기로 서울을 박살낼 거야. 너네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이렇게 위협할 거란 말이죠. 김정은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만 먹으면 게임 끝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 국민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유지하면은 김정은의 이 전략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지금 무기 체계가, 김정은이 요 몇 년 사이에 자신의 무기 체계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듯이 미국도 역시 북한 맞춤용, 정말 그야말로 북한 맞춤용 이 무기 체계, 그리고 방어 체계, 그리고 감시 체계, 이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어요.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그 김정은의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 국민들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 근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 뭐 오늘 좀 어떤 희망찬 느낌으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희망찬 분위기로, 희망찬 멘트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한국 국민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김정은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무기체계도 똑같이 김정은이 자신의 무기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역시 북한 맞춤용 방어체계, 공격체계, 정찰 감시체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딱 포기하고 우리 그냥 항복할게요,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